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 정도씩만 보내줄 수 있어? 뭐? 용돈? 그래, 더도 말고 3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 아까 낮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맨날 적자래. 전기세, 가스비 요즘 들어서 안 오른 게 없잖아.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에서 버는 돈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든가 봐. 그럼 어머님이라도 나가서 일하시라고 해. 낮에 몇 시간만 잠깐 나가서 일해도 100만 원을 벌겠다. 뭐? 우리 엄마 작년에 무릎 수술 받은 거 기억 안 나? 그래, 작년에 수술하셨는데 벌써 다 낫고도 남았겠다. 진짜 당신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벌이에 어떻게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겠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봐.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벌어오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잔 말이 나오는 거야? 당신이 갑자기 일하기 힘들다고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팍팍하게 살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나야말로 아파서 회사 못 다니게 된 거잖아. 병원에서 일 그만하고 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의사가 쉬라고 했지 언제 사표 쓰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 한두 달 병가 내고 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가서 사직서 쓰고 왔잖아. 그때 당시에는 나도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별다른 말은 못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에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당장 나가야 할 대출금도 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생활비도 있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그만둬버렸잖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전부 내 잘못이라는 거네? 알겠어. 당신 부모한테 용돈을 3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맘대로 해. 나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 모자라면 당신 마이너스 통장 꺼내서 쓸 거야.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껴가며 어떻게든 적자 안 보고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안 벌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벌어왔었는데 그게 끊기니까 생활하기가 힘든 거지.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당신이 나한테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자기랑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준다고 했지?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치를 줘?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프로포즈 할 때 했던 말이고 결혼해서 먹고 사는 건 현실이잖아?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가장이 나서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내가 돈을 막 쓰니? 한 달에 300도 안 되는 월급으로 알뜰살뜰 겨우 먹고 살잖아.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면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는데 나보고 여기서 더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니고 있던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좋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몸이 좀 회복되면 다른 직장이라도 한번 알아봐. 어휴, 진짜 내가 남편 눈치 보느라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 돈이 부족하면 가장이 더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누굴 탓하는 거야? 그래, 알겠다. 전부 내 잘못이네. 결혼 2년 차, 몇 달 전 아내가 일이 너무 힘들다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많은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 300만 원, 아내 월급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한 달 수입 500만 원에 맞춰서 모든 생활이 세팅되어 있던 와중에 벌이가 갑자기 줄어드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도 생활고를 호소하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다가 아내에게 어렵사리 부모님 용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 못 들을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생활비 부족해지면 마이너스 통장 쓴다고 했지? 이번 달 공과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당신 자동차 보험료 빠져나가서 완전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 꺼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도 포기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신 자동차 보험료 빠져나갔다니까? 진짜 나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스트레스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도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여윳돈을 좀 남겨놨어야지. 내가 엄청 많이 벌진 못해도 세금 떼고 실수령 300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못 버는 편은 아니야. 우리가 애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둘이 먹고 살면 되는데. 저축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말이 되니? 그렇게 불만이면 아예 살림까지 당신이 맡아서 해. 물가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자기가 돈 버는 재주가 없고 못난 걸 대체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 우리 집안 가장이 나라는 것도 알고 내가 돈을 더 벌어와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냥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당신 요즘 너무 공격적이야. 그럼 생활비 마이너스 나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 애가 없으니까 저축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 새벽까지 술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헛소리 할 시간에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올 생각을 해봐. 우리 집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만지 알기나 해? 내가 진짜 속이 너무 답답하고 이러다 터질 것 같아.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맨날 일만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돈 못 벌어온다고 당신 눈치 보고 내가 뭘 위해서 그동안 힘들게 살았나 싶다. 얼씨구, 지금 당신이 잘했다고 하는 소리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나가서 일하는 내 입장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 나도 나쁜 마누라 되기 싫고 당신한테 좋은 말, 이쁜 말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말들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라는 말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어와도 남편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대리 뛰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이게 너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야? 나는 오빠가 말 그대로 나를 호강시켜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돈에 절절매면서 살게 만들지는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서도 책임감 없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워. 생활비가 부족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오빠가 먼저 뭐라도 찾아야 정상 아니야? 애가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애까지 있으면 손가락만 빨개 생겼어. 내가 한심스럽다고? 내 나이가 20대, 아니 하다못해 30대만 같았어도 뭐든지 했겠다. 근데 나 내일 모레면 40이야. 하루에 11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냐? 40이 뭐 어때서? 요즘 5, 60 넘어서도 투잡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 정신 상태부터 글러먹었어. 맨날 술이나 먹을 생각이나 하지. 몸이 그렇게 힘들면 술 마시지 말고 운동해서 건강을 챙겨. 내가 맨날 술 마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그러는 너는 가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데? 허구한 날 집에 있기 심심하다면서 친정 가서 놀다가 오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백화점 쇼핑하러 다니고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니? 전부 생활비 카드로 쓰는 거잖아. 너는 그게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해? 어쩌다 한번 친정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야? 나는 용돈 15만 원으로 한 달 버틴다. 나머지 280만 원은 전부 너가 다 쓰고 있잖아. 내가 다른 취미가 뭐가 있어? 돈 없어서 술도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전부인데. 대출금이랑 공과금, 보험료 등등 우리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50만 원이 넘어. 내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몰아세우냐? 작년 기준으로 보너스 포함해서 당신한테 가져다 준 돈이 4천만 원이 넘지? 그 정도면 적은 건 아니지만 못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봐. 요즘 마트 가서 물건 몇 개 고르면 10만 원이야. 당신이 가져다 준 4천만 원, 지금 다 어디 갔는데? 내가 명품을 샀어? 금부치를 샀어? 내가 다 사치 부려서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놈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뭔데? 남자가 밖에서 1년에 4천만 원 벌어다 주면 한 사람 몫은 한 거지. 장인어른은 뭐 억대 연봉 벌어오셨냐? 참 답답하다. 그 돈으로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고작이라고. 그렇게 돈돈거리는데 나한테 나가서 대리운전하라고 말할 시간에 너는 뭘 했는데? 또 그 소리야? 나도 다음 달부터 나가서 돈 번다니까? 고작 그따위 월급 좀 벌어온다고 유세 부리지 마. 유세는 너가 부리고 있는 거야. 집구석에서 재벌들 나오는 드라마나 보고 인터넷에서 다른 아줌마들 하는 소리나 들으니까 현실 파악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퇴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 뛰라고? 됐다.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혼하고 나 혼자 살지. 이혼 진짜 끝까지 무책임하네. 나도 더 이상 돈돈거리는 거 지치는데 차라리 이혼해. 모처럼 우리 생각도 일치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시간 끌 이유도 없으니까 바로 이혼하자. 그렇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세금 떼기 전에 제 연봉이 5천 조금 넘어요. 이 정도면 30대 후반 나이에 그렇게까지 못 버는 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11시간 근무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이에요. 정말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나가서 대리운전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정리하고 혼자 지내고 있고 제 월급에서 한 달에 120만 원은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쓸 거 다 쓰고도 부모님께 용돈까지 30만 원 드릴 수 있더라고요. 진작 이혼하고 제 월급 제가 알아서 쓸 걸 왜 결혼 생활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혼할 생각도 없고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아버지 저번에 검사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6개월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하네. 진짜? 아버님 어떡해. 저번에 찾아뵀을 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그럼 이제 우리 어쩌면 좋아? 내년에 하기로 했던 우리 결혼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해야지. 알겠어. 일단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놓을게. 빨리 날짜부터 잡아야겠네. 그래, 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주말에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 아버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식을 올렸고, 다행히 아버님께서 저희의 결혼식을 다 보고 난 뒤에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양쪽 집안 가정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가진 거 없이 급작스럽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았어요. 2년간 열심히 돈 모아서 남편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 시작은 당연히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버는 돈으로 두 사람 생활을 해야 했었고, 돈을 벌기보다는 까먹기에 가까운 남편 사업 상황 때문에 모아두었던 예금도 바닥나고 정말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날도 있었죠. 저희 부부가 그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데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생활비로 카드를 5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쓸 때는 좋았는데 얼마 후 카드값 낼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 해도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굶어 죽겠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사업비 갚느라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카드값 낼 돈 50만 원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디에 연락할지 알고 있었어요. 바빠?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오빠가 나한테 부탁을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지금 남편이랑 같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중이야. 내가 다음 달까지 꼭 갚을 테니까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당장 월말까지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래. 오빠도 참, 내가 돈이 어딨어. 전부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데. 안 돼. 우리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현금 준 거 알면 성질낼 거야. 내가 매제한테 이야기할게. 딱 50만 원이면 돼. 지금 좀 급해서 어떻게 안 될까?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쪽팔리게 그러지 마. 우리 가족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볼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다. 꼭 좀 부탁한다.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알겠다니까.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신호와 나눈 대화를 보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당장 남편에게 내가 돈 마련해 올 테니까 신호한테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염치 없지만 친정엄마에게 50만 원을 빌려서 카드값을 갚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가급적 신용카드는 쓰지 않고 지냅니다. 저희 신우는 식당을 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명절에나 한 번씩 만날 때면 항상 본인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된다면서 돈 자랑을 해대고 매번 새로 샀다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고깃집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신우가 얄미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자기 오빠가 급하게 5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면박을 줄 수 있나 싶어서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놓고 며칠 후에 백화점에서 새로 구입한 가방이라며 또 다른 명품 가방 사진을 자랑하는데 남편도 그 사진을 보고는 동생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한동안 우울해 보였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고 신우가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남편이 대학 다닐 때 과외하면서 신우 학원비까지 대주고 직장 다니면서도 여동생 용돈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하니 남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싶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가씨, 하윤이 돌잔치가 다음 주 주말이라고 했나요?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그거 이야기 못 들으셨구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돌잔치는 저희 시댁 식구들만 불러다가 하기로 했어요. 워낙 그쪽 식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시댁만 따로 하고 나중에 우리 식구들은 제가 따로 자리를 만들게요. 그래요? 무슨 식구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오빠가 하윤이 준다고 돌반지까지 사놨는데 아쉬워하겠네. 아니, 그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언니, 내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시댁 쪽 지인들은 전부 우리 거래처 사장들이나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인데 우리 집은 언니네 지금 상황도 그렇고 좀 좋지 않잖아요? 괜히 와봐야 서로 불편하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희가 창피해서 일부러 안 불렀다는 소리예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딸 첫 돌잔치인데 좀 밝은 분위기에 사람들이 오길 바랬어요. 사진 찍는데 오빠 얼굴 우중충해 있으면 괜히 기분 다운될 거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하윤이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중에 언니도 애 낳아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아무튼 내가 따로 자리 만들게. 알겠죠? 남편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큰 충격에 빠질 정도였어요. 그때 사업이 잘 안 풀리던 건 사실이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조카 돌반지까지 맞췄는데 일방적으로 오지 말란 소리를 들으니 그때의 모멸감은 상당했습니다. 신호하는 말만 들으면 무슨 청담동 재벌집에 시집간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하게 동네에서 음식 장사하는 식당 사장일 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선을 긋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나 싶었어요. 자기가 대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상류층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건지. 아무튼 신호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난 뒤 남편은 원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도끼가 생긴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몇 달 후부터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서 미뤄뒀던 아이도 한꺼번에 생겼어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으로 생활비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건 복덩어리라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은 큰 회사에 납품 계약도 따냈고 남편이 준비하던 특허까지 통과되면서 이쪽 업계에서 나름 괜찮은 회사로 자리 잡았어요. 직원도 15명에서 20명쯤 되고 재작년에는 새들어 살던 사무실 대신 작은 건물을 하나 구해서 번듯한 사업까지 갖게 되었죠. 수년간 밤낮도 없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남편도 최근 들어서는 삶의 여유를 갖고 딸과 함께 셋이 가족여행을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의 5살 생일을 맞이해서 바닷가 근처에 풀빌라를 얻어 1박 2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이 생일 파티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더니 신호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수연이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한 거예요? 무슨 풀빌라 같은 곳이라도 갔다 왔어요? 네, 풀빌라 맞아요. 완전 독채로 저희 가족만 쓸 수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오빠가 알아본 곳인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부럽다 진짜. 우리 하윤이도 조만간 생일인데 그런 데서 생일 파티 해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정말 이쁘고 좋죠. 거기가 1박에 100만 원쯤 하는데 바비큐 이용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100만 원이요? 진짜 너무 비싸다. 요즘 안 그래도 남편 식당 장사도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식당들 다 힘들다고 하던데 조만간 풀리겠죠. 힘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가 우리 하윤이한테 생일 선물로 예약해주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는 껌이잖아요. 네? 무슨 생일 선물을 그런 걸 해줘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가씨가 오빠한테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줘요. 오빠가 나한테는 쌀쌀맞게 굴고 이야기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부탁하면 그래도 한 번 듣는 척이라도 하겠죠. 아니면 언니 카드로 몰래 좀 긁어주면 더 좋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오빠가 왜 아가씨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조카 돌잔치 때 초대도 안 했으면서 무슨 생일 선물로 풀빌라를 예약해달래요? 정신 차려요. 집안 형편 어려울 때 돈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돕던가.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나갔다고 나를 무시해 감히? 저희가 옛날에 돈이 좀 없다 뿐이지 처음부터 아가씨보단 잘났었죠. 앞으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안부 연락하고 뭐 해달라 부탁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너 두고 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러시던가.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건데 저희 두 사람 대화 내용을 보더니 남편이 자기 대신 말 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무시하다가 사업 성공한 뒤로 연락해서 알랑방귀 뀌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한 번에 잘 끊어냈다고 하네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앞으론 그냥 인연 끊고 서로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명절에도 시댁에서 어머님만 뵙고 오면 그만인데 무슨 마주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영업 제한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맨날 징징댈 때마다 안타깝기보다 벌 받는 것 같아서 엄청 고소해하고 있었어요. 더 놀리고 더 괴롭히고 싶지만 괜히 큰 원 안 샀다가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차단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형 바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됐어? 서준이는 좀 어때? 다행히 한 곱이 넘겼어. 방금 병실로 옮겼고 지금은 자고 있네. 진짜 너무 다행이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서준이를 지켜줬나 보다. 그러게 진짜 천만다행이지. 근데 아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진짜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더라. 그래?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겠네. 좀 힘든 시간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 서준이도 앞으로 살려면 이겨내야지. 그래서 말인데 형,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할게.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부부가 사실 작년부터 서준이 병원 따라다니고 이래저래 치료비 대느라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써버렸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세금도 빼고 월세로 돌렸는데 그래도 수술비가 모자라. 알지. 너네 집 사정은 내가 알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동안 밀린 병원비도 좀 있고 새로 수술비까지 하려면 최소한 4천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4천,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전부 네 형수가 하는 거. 얼마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비상금까지 다 털어서 줬는데 그렇게 큰 돈은 당장 마련하긴 힘들 것 같다. 알지. 내가 형 비상금 통장까지 받아놓고 한 푼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내가 염치 없고 형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돌려받자고 빌려준 건 아니니까. 나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준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싹 다 빌려주고 싶어. 하지만 나도 가정이 있고 우리 애엄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너도 알지? 내가 비상금 통장 너한테 준 거 작년에 들켜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거. 미안해. 사실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형한테 또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돈 빌려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고 나한테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만 끝나면 이 돈을 제일 먼저 갚을게. 회사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건 배달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벌어서 갚을 거야.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서준이도 퇴원하고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절대 애 아빠로서 후회할 짓 하고 싶지 않아. 보증? 내가 보증서 주면 수술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렇다 하더라고. 형,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네 형수한테는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알겠지? 형,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기는. 나한테도 서준이는 소중한 조카인데 마음 같아서는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너까지 아프면 큰일 난다. 고마워 정말.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정말 지금 와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몇 년 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넘는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약값과 병원비로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써버렸고 수술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죠.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번갈아가며 아이 병원을 따라다니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고 결국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병수발과 뒷바라지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형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흔쾌히 보증서 주겠다고 해서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다음날 저축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형, 은행에서 대출 해줄 수 있대. 진짜 너무 고마워. 형이 보증서 준 덕분에 늦기 전에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증이라니? 아, 형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나봐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들통나서 진짜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게 말이죠. 이번에 우리 서준이 수술해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간신히 예약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보증은 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밀린 병원비가 좀 있어서 그걸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수술비도 꽤 비싸더라고요. 형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돈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보증서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진짜 서준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 가져간 500만 원도 한 푼 안 갚으시고서 어떻게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있는 대출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수술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가 밤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서라도 대출은 다 갚을게요. 절대 형이랑 형수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서준이 생각하면 딱 해서 도와주고 싶긴 한데 우리도 집 대출 갚을 거 남아있고 자동차 할부도 갚아야 하고 내 코가 석자라니까요? 진짜 우리 식구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꼴 보고 싶으면 맘대로 해봐요. 알겠습니다. 보증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행히도 장인 장모님이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 아들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은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시 새 삶을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형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형에게 빌렸던 돈 500만 원부터 빨리 갚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일을 계기로 알 수 없는 어색한 점이 생겨버려서 평소엔 거의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게 되었고 특히 형수와는 완전 인연을 끊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형수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죠. 형수님은 별일 없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저희는 전혀 안녕 못하네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 들으셨나 보네. 요즘 저희 남편 사업이 휘청휘청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손님도 줄고 요즘은 대출로 겨우겨우 버티긴 하는데 이러다가 집까지 압류해 넘어가게 생겼다니까요. 어떻게든 이번 큰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서방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네?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네, 물론이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요? 우리 진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보증 한 번만 눈 감고 서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시설 투자도 좀 하고 마케팅도 새로 해보려고요. 보증이요? 저한테요? 네,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형수 진짜 너무하시네요. 거의 2년 만에 연락하시더니 우리 서준이 안부 한번 묻지도 않고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서준이 수술받고 건강해졌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가족끼리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형수 덕분에 가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 동료들도 제 소식 듣고 1,000만 원 모금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한테 500 빌린 일로 형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때로는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려야 하는 사람이요? 그거 지금 내 이야기예요.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와, 서준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속이 너무 좁다.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어차피 돈 마련해서 수술 잘 됐으면 끝난 일이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있는 화도 풀어버려요. 아니에요. 저는 형수한테 화난 건 없어요. 화 안 났으면 보증 좀 서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다 갚을 건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보증은 진짜 힘들 것 같네요. 형한테 빌렸던 500만 원도 이자 쳐서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돈 이야기로 저한테 연락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준 아빠, 그러지 말고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뻔뻔하게도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잠시 후에는 형수에 이어 형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다.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다면서? 형한테는 미안한데 보증은 못 서겠다고 했어.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와이프한테는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 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형 생각하면 보증이 아니라 돈이라도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우리 와이프가 형수 이야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를 내니까 내가 보증 서줬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지, 이해한다.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서준이는 잘 지내지? 학교 잘 다니고 요즘은 완전 건강해. 그러면 됐다. 아무튼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신 우리 집사람이 돈 때문에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할게. 알겠어. 형도 건강 조심하고. 그렇게 형과 어색한 대화를 마치고 나니 그냥 보증을 서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제 아내는 형수 이야기만 하면 바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제가 형한테 보증을 서줬다는 걸 알게 되면 저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안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서방은 아직도 직장 못 구했니? 요즘 뉴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들 난리라는데 1년 집에서 놀았으면 나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래라. 얘기해봐야 뭐해.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하는 거지.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소설 써서 데뷔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넌 아이가 몇인데 계속 남편 벌어먹이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애도 못 낳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그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처음엔 남편이 불쌍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사람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을 거라면 집안일이라도 좀 해놔야 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가 먹은 것도 하나도 안 치워서 엉망이야. 엄마, 나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힘들면 그냥 이혼하자고 해. 내가 너를 그딴 놈 수발이나 들으라고 고생해가며 키운 거 아니니까. 네 아빠도 너희들만 생각하면 속이 말이 아니야. 지금 심정은 박서방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이젠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올해까지만 기다려볼게. 자기도 뭔가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남편이 게을러서 그렇지 사람은 착해. 사람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나는 내 사위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다 욕먹어도 너한테만 잘하고 너만 호강시켜주면 그만이야. 아무튼 이번 주 안에 박서방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해라. 남편은 왜? 괜히 불러다 뭐라 하지 마. 말해서 들을 거면 벌써 12번도 더 바뀌었어.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 아빠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앉혀놓고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 좀 하고 싶대. 박서방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날짜랑 시간 알려줘. 집에서 뒹구는 백수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겠지 뭐.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안 되면 그냥 내가 이혼하고 말게.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29 여자입니다. 3살 많은 남편은 작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더니 집에서 소설을 쓰겠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글도 좀 쓰는 편입니다. 저한테 편지도 많이 써줬는데 섬세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맞벌이하고 살다가 밑도 끝도 없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소설가로 데뷔할 때까지 글을 쓰겠다고 하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몇 달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고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소설가로 책도 내고 데뷔를 하는 건 아닐까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2달 만에 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주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겠다는 예감이 바로 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꾸준하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질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으려고 하길래 글도 안 쓰고 빈둥거릴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부부싸움을 했었죠.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당신 집으로 좀 오래. 별일 없지? 아, 나 내일 바쁜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바쁘긴 뭐가 바빠. 당신 지난주부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잖아. 우리 아빠가 모처럼 사위랑 한잔하고 싶은가 봐. 장인어른 무서운데. 지난번 장모님 생신 때도 장인어른이 날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갈비찜 해놓고 기다린대.
내일 나도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낮에 먼저 가서 모처럼 우리 아빠랑 대화도 하고 둘이 이야기라도 많이 하고 있어봐. 장인어른 맨날 골프 이야기만 하시지 뭐. 나는 골프 치지도 않으니까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그냥 골프 이야기하면 맞장구나 좀 치고 있음 그만이지. 뭐가 힘들다 그래? 집에서 어차피 하는 것도 없이 누워만 있을 거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외출하고 갈비찜 먹으면서 아빠랑 술 한잔하고 와. 진짜 안 가면 안 돼? 지난달에도 장모님 전화 와서 아직도 집에서 있냐고 눈치 주시던데. 나도 작품 구상하느라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거 하루 작품 구상 더 한다고 안 쓰던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갔다 와. 내일 내가 5만 원 놓고 갈 테니까 오전에 머리도 좀 자르고. 알겠지? 알았어. 당신도 퇴근하고 바로 와야 해. 다음 날 낮에 남편을 먼저 친정집으로 보내놓고 저도 일찍 퇴근하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했고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난 못 가니까 당신이 적당히 하고 알아서 집에 오라 했더니 펄쩍 뛰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나 야근이야. 9시 전엔 안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아빠랑 술 먹고 있어? 뭐? 못 온다고? 진짜 안 돼. 지금 여기 분위기 별로 안 좋아. 당신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냥 적당히 이야기 들어주다가 집에 들어와. 아, 장인어른이 진짜 계속 잔소리 하시는데 일어날 분위기도 아니야 지금. 저희 아빠가 그동안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는지 아주 나를 잡고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데 한번 입을 여는 날에는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쌓아놨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거든요. 평소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8시쯤 넘어서 남편의 카톡이 또다시 오더라고요. 야, 나 지금 집에 간다. 도저히 장인어른이랑 이야기 못 하겠어. 왜? 혹시 우리 아빠랑 싸웠어? 그냥 걱정되니까 잔소리 좀 하시는 건데 하루만 참고 그냥 들어주지 그랬어. 아니, 해도 너무 하시잖아. 내가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뭔가 제대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니까 잔소리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대체 너까지 왜 그래?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작품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아니 1년 동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뭐해. 당신 소설 쓴다고 일 그만두고 한 장이라도 제대로 쓴 적 있어? 맨날 2줄 쓰다가 말고 1줄 쓰다가 말고. 이제 보니 당신이나 당신 부모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네. 글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뚝딱하고 나오는 건 줄 아냐고. 아니, 난 글 안 써봐서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냐. 내가 그동안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참았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오진 못할 망정 집에서 일거리 만들지는 말았어야지.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나 청소 한 번 한 적 있어? 이젠 너까지 나를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구나. 됐다 됐어. 이젠 정말 돈 벌라는 소리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정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이야기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정 떨어진다고? 나는 너한테 정이 떨어져도 100번은 넘게 떨어졌을 거야. 잘됐다 진짜. 너도 정 떨어졌으면 이제 미련 없이 이혼하면 되겠네? 아니, 나는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지. 나는 해본 말 아니고 진심이야. 집주인한테 이번 달까지만 살고 집 뺀다고 이야기할게. 나 1년 동안 생활비 내가 낸 건 돌려받아야겠어. 보증금 들어오면 그만큼 빼고 줄게. 아니, 뭔 말을 못하냐? 나는 이혼할 생각까진 없다니까. 당장 내일부터 난 친정에서 회사 다닐 거니까 혼자 굶어 죽던 말던 맘대로 해. 정말 어떻게든 사람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절대 안 되네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가 잔소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참다가 이번에 한번 부르신 건데 말을 저 따위로 하면 저도 더는 못 참는 거죠. 안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혼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참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5천에 30짜리 빌라였는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집 뺀다고 이야기했어요. 백수 남편 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혼자 집에 남아 저보고 돌아오라고 징징대는데 집에 먹을 것 떨어져서 배를 곪아봐야 제정신 돌아오겠죠. 저 아직 29이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예전처럼 돈도 열심히 모을 거예요. 저런 인간 걷어먹인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집주인이 보증금 보내주면 10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계산해서 전부 받아내고 말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